도라고 하는 게 그럼 무엇이냐, 말 그대로 규정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하지만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힘을 써야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거고, 투쟁하지 않는다. 오히려 물처럼, 물은 가장 물이 상선약수라 그래서 물이 가장 귀하고 선한 이유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투쟁하지 않고 아우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있기 싫어하는 낮은 위치에 있으려 한다. 그래서 물을 최고로 이렇게 치는데요. 이런 면에서 헤라클레이토스의 불은 조금 달라요. 투쟁 아닌가요? 그러니까 투쟁인데요. 결과는 또 비슷한데 과정이 있어서, 불은 투쟁인데 대립이 필요하다는 건데, 대립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상의 대립이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변화, 투쟁을 기억을 많이 하는데요. 대립의 통합을 또 정반합이네요. 정반합을 얘기하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마침 이 책에 피타고라스 다음으로 또 있어요, 헤라클레이토스가. 책에 의해서 더 주의 깊게 보게 됐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동양적인 거랑 유사한 측면도 있고, 전후로 많은 또 영향을 미쳤고, 나중에 후대의 뭐 헤겔이나 니체까지도 그 사상 영향을 좀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니체라는 철학자를 또 좋아하고 네,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헤라클레이토스를 설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가 좀 뭐가 달랐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그 전에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어떤 탈레스라고 하는 밀레토스 학파, 그 그리스가 굉장히 땅이 이렇게 넓었는데, 밀레토스라는 지역,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일어났고, 그때 그 철학의 이제 중요한 건 아르케라고 하는 어떤 만물의 근원, 이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게 물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물이 진짜 물이에요. 우리 마시는 물. 모든 것에는 이게 뭐 습도도 있고, 씨앗이 뭐 물 수분도 있고, 지구가 물 위에 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이게 자연 철학, 그러니까 자연 철학이 나중에 과학으로 발전하죠. 이것의 이제 근본이 시작이 됐던 게 탈레스인데, 이 탈레스 이후에 이제 불을 얘기한 철학자더라고요. 이 불은 실제 이런 불이라기보다는 좀 철학적인 의미의 불이에요. 불이 가진 성질이 있죠. 불이 갖고 있는 변화, 역동적인, 타오르는. 네, 타오르고 운동성, 이런 걸로서 불을 얘기했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되게 물질 중심적인 어떤 사고에서 형이상학적인 이런 부분으로 넘어온 게 헤라클레이토스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노자의 그 사상과 되게 또 닮았다고 느꼈어요. 노자는 또 물이거든요. 탈레스의 물과 또 다른 거예요. 노자의 동양 철학은 사실 좀 서양보다는 형이상학이나 이런 세계에 더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더 빨라서 물질적인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탐구나 성찰이 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과학도 서양이 많이 일찍 발달했잖아요. 그 기반이 있던 물질 중심적인 사고를 예전부터 서양에서 많이 했고, 동양은 물질보다는 비물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이 노자의 물과 탈레스의 물은 다르다. 오히려 불인 헤라클레이토스랑 노자의 물과 유사하더라고요. 그 유사한 측면이 뭐냐면 바뀐다,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약간 동양 철학적 렌즈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볼 때,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가만히 나를 성찰할 때 동양 철학적 렌즈가 있는데, 이 서양 철학적인 렌즈는 사실 아직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기니까 서양 철학 좀 재밌다. 이것도 깊이 파보면 이 세상을 저는 그러니까 거의 반쪽으로 많이 이해를 한 거잖아요. 너무 동양적 사고관에 이제 있었다면, 이 세상은 사실 또 서양 중심으로 더 많이 이 세상이 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갖고 있으면 굉장히 삶을 더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책이 좀 많이 도움이 됐죠, 사실은. 네. 그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좀 철학 공부를 했었는데요. 불교 철학도 공부하고 하는데, 그 들레주 이를 스터디를 좀 했었어요. 풋설 이렇게 형상학도 좀 하고. 근데 하다가 말았어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다가 어려워서 너무 어렵다. 풋설도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니체. 그냥 이해가 바로 되잖아요. 아포리즘도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쉬워서. 그리고 바로 써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더 문턱을 낮춰줬어요. 노자와의 연결고리를 옛날에 확인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핵심은 만물유전.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흐른다, 바뀐다. 유가 이제 흐를 유, 전은 바뀔 전인데, 흐르고 바뀐다.
그래서 유명한 말로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미 내가 지금 발을 담그면 그 사이에 또 새로운 물로 바뀌잖아요. 계속 바뀐다라고 하는 이 변화에 대한 거를 키워드로 갖고 있고 로고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한 게 굉장히 이제 핵심 사상인데요. 이게 노자 철학의 도랑 또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불과 관련이 있다면 늘 변한다. 이 로고스는 도와 관련이 있어요. 도덕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노자의 가르침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미 그건 진짜 도가 아니고 명을 그러니까 어떤 이름 붙일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버리면 더 이상 그러한 원래 본래의 그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이거를 컵이라고 했을 때 이미 컵으로 딱 되어버려 규정 지어져 버린 거. 사실 근데 이 컵이 아니라 망치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명명하는 순간, 내가 꽃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그런 나에게 꽃이라는 존재 정해져 버리는 어떤 양자역학적인 것도 여기에 또 해석이 돼요. 양자역학도 내가 그걸로 보려고 하는 순간 딱 그게 그렇죠. 규정되는. 지금 현재의 우리가 쓰고 있는 양자역학과도 2500년 전의 사상이 그런 면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도라고 하는 게 도덕경에 있어서의 가장 시작이고 마무리도 또 그 도로 끝나고, 이 도라고 하는 게 그럼 무엇이냐, 말 그대로 규정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하지만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힘을 써야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 투쟁하지 않는다. 오히려 물처럼, 물은 물이 상선약수라 그래서 물이 가장 귀하고 선한 이유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투쟁하지 않고 아우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있기 싫어하는 낮은 위치에 있으려 한다. 그래서 물을 최고로 이렇게 치는데요. 이런 면에서 헤라클레이토스의 불은 조금 달라요. 투쟁 아닌가요? 그러니까 투쟁인데요. 결과는 또 비슷한데 과정에 있어서 불은 투쟁인데 대립이 필요하다는 건데, 대립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상의 대립이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변화, 투쟁을 기억을 많이 하는데요. 대립의 통합을 또 정반합이네요. 정반합을 얘기하는 거죠.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라 그래서 정반합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슈가 있다면 나중에 헤겔이 변증법으로 이제 정리를 하긴 했는데, 그게 원래 그 변증법이 고대 철학에 있던 얘기였대요. 헤라클레이토스 또한 네. 거기에 이 기초를 다진 거죠. 네, 다졌죠. 네. 다 고대 시대에 세상을 구성하는, 아까 아르케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성하는 요소는 뭐지? 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뭐 물이야, 불이야, 숫자야 막 이럴 때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긴 한데, 그냥 불 자체의 어떤 물질의 속성이 아니라 이것이 운동하는, 그러니까 창조되고 투쟁하고 다시 바뀌고 이 운동하는 변화의 과정? 그것이 본질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그 네. 운동하는 그 과정 그 자체에 대해서 강조한 네. 그런 철학자구나.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데?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 이후로 어떤 그런 형이상학이 시작됐다라고 또 그렇게 봐도 무방한 게, 자연 철학은 탈레스로 시작됐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 메타피직스를 이제 처음 명명한 또 사람이잖아요. 그 전부터 그쵸. 시초가 되는 불이라고 하는, 보통 지수화풍공, 그래서 이제 4원소, 5원소라고 하는데, 불이 그냥 이런 물질로서의 불이 아니라, 이 지수화풍에서의 그 화라고 하는 게 물질로서의 물리적인 게 아니라 메타피직스, 그러니까 피직스를 넘어선 형이삭적인 불로서 표현한 것이 일단 변화와 대립,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노자의 사상에서 물은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대립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큰 차이점이다. 그리고 동양적 사상이 원래 그게 바탕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립 투쟁보다는 좀 아우르면서 이렇게 포용하는, 이런 게 좀 동서양의 좀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로고스랑 도에 대한 이런 차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교도 있지만 이 종교를 진짜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모르는 것은 내 종교도 모르는 거다라고 그 독일의 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내가 믿고 있는 이 어떤 사상이나 철학, 종교를 알기 위해서라도 다른 걸 알고 그거 무엇이 다르고, 예, 이런 게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는데요. 이 헤라클레이토스를 잘 알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거와 좀 나에게 친숙한 거라든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과 비교해 가면서 더 이걸 이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노자는 도라고 하는 게 어떤 최상의 진리, 궁극적 진리라고 얘기를 했다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되게 재미있는 게, 우리가 보통 로고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고 여기서 나왔다기보다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의미를 갖고 있는데 로고, 로고스, 로직 여기서 나온 건데 여기서의 이제 헤라클레스의 로고스는 좀 더 깊이가 있기는 하죠. 보이지 않지만 뭔가 이 기저에 깔려 있으면서 뭐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 불이라고 하는 변화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있게 하는 근본 바탕에 있는 질서와 원리를 이제 로고스라고 한 거예요. 이 로고스는 물론 예전부터 썼던 말이긴 합니다. 콜레이토스가 보다 더 강조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의미로 설명을 했고요. 이게 나중에 성경에까지 연결이 돼요. 오.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네네. 하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word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이게 원래 의미는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이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이 천지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서막을 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런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계속 발전을 하죠. 헤라클레이토스에서의 그 의미가 또 후대에 와서 계속 발전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우주의 근본 질서라고 하는 일종의 설계도와 같은 것은 변하지 않고 계속 그 의미로 계속 쓰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흥미롭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또 우주의 근본 질서까지 나오고 막 요한복음 나오고 막 이러니까 또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고 정말 종횡무진하고 네. 있다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재밌습니다.